불과 2주 전만 해도요. 반도체 산업 종사자는 주 52시간에서 예외로 하자라면서 반도체 업계 편을 들었던 이재명 대표였는데 민주노총 등이 반대하니까 결국 끝내 돌아섰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이 자꾸 바뀐다는 지적이 보수와 진보 모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그 규정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부분들 개정하자는 거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차량 근로 시간을 쓰면 되잖아요. 제가 갑자기 우리 이제- 정책위장 왜 이러십니까? 예. 저기서. 며칠 전 반도체 산업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말을 바꾸고 추경에서 전 국민 현금 살포를 뺐다 넣었다 쇼를 벌인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경제는 이재명이 아니라 말 바꾸기는 이재명이 맞는 표현입니다. 같이 보시죠. 지난 3일입니다.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몰아서 일하는 게 왜 안 되냐라니까 할 말이 없더라. 이랬던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 만에 주 4일 근무를 얘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다음이요. 왜 그랬느냐. 노동시간 연장 문제는 일방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 넣지 않기로 당의 방침이 모아졌다. 자, 그러니까 민주당은 결국에는 52시간 예외 조항 포기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최 의원님, 당내 반발이 많았다. 민주노총에서 반발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그걸 모르고 처음부터 얘기했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지 사흘 만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이 부분에 관해서 제동을 걸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제 그 교섭단체 연설은 그로부터 며칠 뒤에 있었단 말이죠. 저거는 사실은 민주당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를 해왔던 거고요. 작년에도 이 주 52시간 예외에 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하고도 연결돼 있는, 그러니까 주 52시간 예외는 안 된다. 이게 기본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갑자기 이제 비상계엄 선포 탄핵 이후에 자, 조기 대선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아마 기대를 안고 지금 표를 모으기 위해서 저렇게 지적을 한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대로 가야 되고, 그랬을 경우에 민주노총이나 지지층의 일부 동요가 있을 것이다, 반발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건 충분히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일부 반발이 현실화되니까 다시 지금 원위치 하는 거로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법률 대변인이 방송에 나와서 저거 또 완전히 철회한 건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입장인지 궁금해지고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이런 부분에 전 좌클릭 우클릭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진 않은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국민들을 또는 기업인들을 헷갈리게 하는지. 그리고 상속세 그러면요, 아니 사실은 이런 문제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그거 이재명 대표가 저는 지금 민주당 현실만 보면 이 주 52시간 예외나 상속세나 뭐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의 정치적 의도, 이런 부분도 대단히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번에는 주로 보수 진영에서 주장해왔던 상속세 완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또 뒤집을 거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14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문제를 꺼냈습니다. 또다시 소수 초부자 특권 감세를 들먹이며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장했습니다. 문제를 왜곡하고 본질을 흐리는 편가르기 수법입니다. 민주당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말로만 기업 경쟁력을 외치면서 정작 반기업, 반시장 입법에 매진하고 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 개편을 부자 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 갈등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세를 해주자는 게 아니고 사실은 증세를 막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만들자. 이런 걸 놓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무슨 우클릭을 했느니 변화를 하느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그런 거를 바보라 그럽니다. 바보. 김재태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표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해놓고 실제로 또 막상 결정적인 순간 가면 이거 다 뒤집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어떤 오락가락 프레임에 가둬두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다른 많은 말씀들 나왔습니다만 마지막에 나온 상속세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상속세가 지금 마지막으로 개정된 게 거의 한 30여 년 전입니다. 그 사이에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변화를 여기 담아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주자. 이런 것이 왜 잘못된 부분이고 이것이 왜 이재명 대표가 비난받아야 될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그 제안을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제안 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의 그 삶의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를 활용해서라도 바꿔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정치력이 없었던 것이 지금의 오늘의 이 12.3 비상계엄이라든지 이런 사태를 불러온 원인은 아닐까 한번 반성해보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